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동네 복지관 2층 무료 노래교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하루를 다 보내고도 집에 돌아가기 아쉬운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첫 소절을 부르며 그날의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노래는 중간에서 끊겼다. 교실 문 앞에 덩치 큰 남자 셋이 막아섰기 때문이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비웃듯 서 있었다. 그들이 교실 안을 훑어보는 순간 공기가 식어갔다. 누군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노래는 멈췄지만 두려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왔다. 낮은 구두 소리도 없었고 큰 동작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걸어왔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춰섰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료 노래교실은 매주 2번 열렸다.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숨구멍 같은 자리였다. 텔레비전 소리만 듣다가 이곳에 오면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그날은 특히 분위기가 좋았다. 70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날이었다. 평소엔 뒷자리에만 앉아 계시던 분이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환했다. 할머니, 오늘은 꼭 한 곡 하세요. 옆자리 어르신들이 손뼉치며 응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주가 시작되었다. 첫 음을 내기 직전이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남자 셋이 교실 안으로 한 발 들이밀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건장한 체구였다. 눈빛은 술기운보다 더 흐릿했다. 야, 여기 무슨 노래방이야? 목소리가 거칠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노래를 해?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시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누가 만만한지 찾고 있었다. 교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마이크가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반주 소리만 계속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는 오늘 휴무였다. 복지관 직원은 이미 퇴근했다. 어르신들 뿐이었다. 남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다가왔다. 박순자 할머니 손에서 마이크를 잡아챘다. 이거 비싸 보이네. 장난처럼 흔들어 보며 웃었다. 우리가 한 곡 불러볼까? 옆에 있던 남자가 거들었다. 교실 안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어떤 분은 가방 끈을 잡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자리에 앉았다. 남자들은 교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누군가를 골라내듯. 그 순간 복도에서 걸음이 멈췄다. 여성은 문 앞에 섰다.
50 중반쯤 돼 보이는 키 작은 체구였다.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짧게 상황을 훑었다. 말은 없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자들도 그걸 느꼈다. 그녀를 돌아보았다. 여성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는 조용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다.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 셋은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작은 체구, 나이든 얼굴. 그들은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조금 어색했다.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었다.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동작은 단순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남자 셋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웃었다. 아줌마, 여기 관계자예요? 한 명이 물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남자들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아니면 여기 다니는 학생? 다른 남자가 비아냥거렸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식어 들어갔다. 남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성은 한 발 앞으로 섰다. 말 대신 눈으로 물었다.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왜 이분들 앞에서 이러는지.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자들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었다. 교실 안 어르신들이 숨을 멈췄다.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여성과 남자들 사이의 거리는 2걸음 남짓. 하지만 그 공간이 묘하게 멀어 보였다. 남자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다. 아줌마,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중심은 단단했다. 체중이 양발에 고르게 실려 있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남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야, 이 아줌마 왜 이래?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여성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남자의 발이 멈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다시 뒤로 뺐다. 뭔가 이상했다. 이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을 재고 있는 것 같았다.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일어섰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다. 젊은이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남자들이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한 명이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때는 내가 너희 같은 쪽이었어. 남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알아. 지금 너희가 어떤 기분인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다. 하지만 여기선 안 돼. 이분들은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나라 지키신 분들이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고. 남자들이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남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읽어내려갔다. 가장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시선을 피했다. 그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문까지의 거리를 재는 것 같았다. 가운데 남자가 혀를 찼다. 아, 씨. 욕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여성이 정확히 그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치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듯이.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교실 안은 숨소리만 들렸다. 반주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했다. 여성은 목소리를 낮게 꺼냈다. 여기는 첫 마디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어르신들 공간입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단호했다.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노래는 여성이 이어 말했다. 끝까지 부르게 해야 합니다. 말은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성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모르십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정말 모르십니까?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남자들과의 거리가 한 걸음으로 줄었다. 체구 차이는 분명했다. 남자들은 모두 180cm가 넘었고 여성은 160cm도 안 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키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성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숨이 거칠어졌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다르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떤 벽보다 든든해 보였다.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교실 안 어르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안전함, 보호받는다는 느낌.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더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남자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밀린 게 아니었다. 기세가 꺾인 것이었다. 가장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가 먼저 한 발 물러섰다.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다. 한 명이 물러서자 나머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 우리 그냥 가자. 왼쪽 남자가 중얼거렸다. 에이, 뭐 이런 데서. 가운데 남자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 같았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문까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재수 없어. 한 명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뒤돌아 나가는 발걸음은 빨랐다. 여성은 그들이 완전히 문을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도 거두지 않았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1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제야 여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교실 안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누군가는 지팡이에서 손을 떼었다. 여성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닫았다. 소리 없이. 그리고 돌아섰다.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노래하세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습니다. 여성이 말했다. 노래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다. 여성은 뒤로 물러났다. 교실 맨 뒤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섰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듯.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교실을 지키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반주기로 다가갔다. 순자 씨, 다시 시작합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주가 다시 흘러나왔다. 같은 노래였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다. 첫 음을 냈다. 작은 소리였다.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점점 단단해졌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되었다. 교실 안 어르신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여성은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노래가 끝났다. 교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옆자리 어르신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잘하셨어요, 순자 씨.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교실이 다시 따뜻해졌다. 여성은 여전히 뒤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차례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가 이어졌다.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교실은 다시 평범한 노래교실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다음 주에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두의 시선이 교실 뒤편으로 향했다. 여성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여성은 손을 가볍게 저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덕분에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또 젖었다. 평생 남 앞에서 노래 한 번 못 불러봤는데 오늘 처음 불러봤어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다가왔다. 젊은 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어디서 배우셨소? 여성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옛날에 여성이 짧게 답했다. 일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뭔지는 안 물어보겠소. 하지만 고맙소. 오늘 이 노인네들을 지켜줘서.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했어요. 다음에도 오세요. 여성은 모든 인사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어르신들이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서로 부축하며 천천히 내려갔다. 여성은 교실에 홀로 남았다. 의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았다. 반주기를 정리했다. 불을 껐다. 교실이 어둠에 잠겼다. 여성은 문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계단을 향해 걸었다. 발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1층에 내려왔을 때 현관 앞에 김영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여성이 멈춰섰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소. 혹시나 해서.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까 그 친구들 말이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혹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겁니다. 그들은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여성을 빤히 바라보았다. 확신하시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조심히 가시오. 고맙소, 젊은 분. 여성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현관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체구, 수수한 옷차림,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저 여성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저 조용한 걸음 속에, 저 담담한 눈빛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성은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복지관 경비실. 경비 김철수 씨가 출근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어요? 그가 당직자에게 물었다. 글쎄요, 저는 10시에 퇴근했는데요. 노래교실 어르신들은 괜찮으셨대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당직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젯밤에 고마운 분이 계셨다고. 김철수 씨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복지관을 한 바퀴 돌았다. 2층 노래교실 앞을 지나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1층으로 내려왔다.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가 복지관에 다시 왔다. 노래교실이 있는 날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교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자신이 서 있던 자리, 마이크를 잡았던 그 자리.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평생 남 앞에서 노래 한 번 제대로 못 불러본 자신이 어젯밤엔 끝까지 불렀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 어젯밤 불렀던 노래 가사를 적어두었다. 다음엔 더 잘 부르고 싶었다. 할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다. 한 경찰관이 신고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복지관이요? 어젯밤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복지관 근처 편의점 주인이었다. 어젯밤 11시쯤에요. 남자 셋이 복지관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겁먹은 것 같았어요. 뛰다시피 나왔거든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다. 복지관에서요? 밤 11시에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신고했어요. 혹시 어르신들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경찰관은 전화를 끊고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노래교실 어르신들도 무사히 귀가했다고.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 앞 어르신 몇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젯밤 노래교실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응, 순자 씨한테 들었어. 젊은 남자들이 와서 시비 걸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쫓아냈대. 누군데? 모르겠대. 처음 보는 분이래. 근데 되게 무서웠대. 말은 별로 안 했는데. 눈빛만으로 쫓아냈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도 있네. 그러게. 남일에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마운 분이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떤 여성이 어르신들을 지켜줬다고. 그날 밤 복지관 근처 CCTV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다. 밤 11시 10분경 남자 셋이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11시 25분경 같은 남자들이 나오는 모습. 표정이 굳어 있었다. 빠른 걸음이었다. 11시 30분경 한 여성이 복지관에서 나왔다. 작은 체구, 평범한 옷차림, 천천히 걷는 모습.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신고는 없었다. 피해도 없었다.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다. 며칠이 지났다. 노래교실이 다시 열리는 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분들이 많았다. 박순자 할머니도 일찍 왔다.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앞에 앉으시네요? 옆자리 어르신이 물었다. 할머니가 웃었다. 네. 오늘은 용기 내보려고요. 수업이 시작되었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마이크를 잡았다. 박순자 할머니의 차례가 왔다. 할머니는 떨리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교실 안이 박수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교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날 밤, 그 여성이 서 있던 자리,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의 따뜻함을,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안도감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일주일 후, 같은 복지관 1층 로비,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었다. 야간 이용 시 주의사항.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어르신 안전 최우선. 경비 김철수 씨가 게시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누구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하자는 말만 돌았다. 김철수 씨는 2층으로 올라갔다. 노래교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평화로웠다. 그는 안도하며 1층으로 내려왔다. 박순자 할머니가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요즘 컨디션 어때요? 의사가 물었다. 좋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요즘 노래를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복지관에서요. 잘하시네요. 취미 생활 좋죠.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오며 가방을 챙겼다. 가방 속에는 노래 가사가 적힌 수첩이 들어있었다. 다음 수업 때 부를 노래였다. 할머니는 복지관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오후, 복지관 근처 카페. 김영수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카페 앞을 지나갔다. 작은 체구, 수수한 옷차림.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다. 그날 밤 그 여성이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저기요. 여성이 멈춰섰다. 돌아보았다. 할아버지를 보았다.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여성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할아버지가 다시 말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무사하시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소?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성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고개를 살짝 돌렸다.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복지관 노래교실, 수업이 한창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목소리는 전보다 단단했다. 떨림도 없었다. 교실 안이 박수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웃으며 노래를 마쳤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어르신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행복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서요. 수업이 끝났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했다. 복지관 불이 하나씩 꺼졌다. 밤이 깊어갔다. 조용한 밤이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복지관 노래교실 앞에는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매주 2번 노래를 불렀다. 웃었다. 행복했다. 누군가의 조용한 개입이 그들의 일상을 지켜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번 맨 앞자리에 앉았다. 마이크를 가장 먼저 잡았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교실 뒤편을 돌아보았다.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도 계속되었다. 복지관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났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여성은 오늘도 걷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복지관 노래교실은 여전히 활기찼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교실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부를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반주를 틀었다. 순자 씨,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노래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떨림도 없었다. 주저함도 없었다. 그저 노래를 즐기고 있었다. 교실 안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불렀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때였다.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노래가 멈추지는 않았다. 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한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체구, 수수한 옷차림. 박순자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다 말고 멈췄다. 눈이 커졌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여성을 보았다. 그날 밤 그 여성이었다.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성에게 다가갔다. 저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여성은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남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말하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여성이 입을 열었다. 용기는 원래 할머니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다가왔다. 젊은 분.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았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무사하신 게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무사한 게 아니오. 우리가 용기를 얻었소. 순자 씨만 변한 게 아니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달라졌소. 할아버지가 교실을 둘러보았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날 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소. 그런데 그날 당신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소.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여성의 손을 잡았다. 저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교실 앞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강민정입니다. 여성이 작게 대답했다. 민정 씨. 박순자 할머니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고마워요, 민정 씨. 정말 고마워요. 강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노래 들으러 오신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강민정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그날 밤 할머니께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시는 걸 못 들었거든요. 궁금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들어주실래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강민정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강민정은 교실 뒤편으로 갔다. 그날 밤 섰던 그 자리에 섰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반주를 틀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떨림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노래만 있었다. 목소리는 교실을 가득 채웠다. 강민정은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노래가 끝났다. 교실 안이 박수로 가득 찼다. 강민정도 함께 박수를 쳤다. 박순자 할머니가 강민정을 바라보며 웃었다.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수업이 이어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차례로 노래를 불렀다. 강민정은 계속 뒤에 서서 들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어르신들은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웃음소리도 더 많아졌다. 수업이 끝날 무렵 김영수 할아버지가 강민정에게 다가왔다. 민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다. 다른 어르신들은 교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민정 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의 눈빛을 봤소. 그리고 움직임도. 강민정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당신, 군인이었소? 강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소. 강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 소속이었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정이 잠시 망설였다. 707특임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707.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곳. 그럼 당신은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강민정이 말을 끊었다. 퇴역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강민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평범하게. 그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당신이 보여준 건 평범하지 않았소. 강민정이 작게 웃었다. 몸이 기억하나 봐요. 오래 했던 일이라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민정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노인네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소. 강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할아버지가 되뇌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교실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만 들렸다. 어르신들이 강민정에게 인사했다. 할머니들도 조심히 가세요. 강민정이 대답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강민정은 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섰다. 잠시 후 버스가 왔다. 강민정은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지관 건물이 멀어져 갔다.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강민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강민정은 약속대로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노래교실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다. 아직 어르신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복지관 로비에는 몇 분만 앉아 계셨다. 박순자 할머니가 강민정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민정 씨, 이것 좀 봐주세요. 수첩에는 노래 가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부를 노래예요. 제가 연습 많이 했어요. 강민정이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글씨는 떨렸지만 정성스러웠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다니.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요즘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습해요. 강민정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강민정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르신들이 교실로 올라갔다. 강민정도 함께 올라갔다. 이번에는 뒤가 아닌 중간쯤에 앉았다. 어르신들 사이에 노래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박순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마이크를 잡았다. 할머니가 노래를 마치고 강민정을 보며 웃었다. 강민정도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다음 차례 어르신들도 하나씩 노래를 불렀다. 모두가 즐거워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평화로운 일상이구나. 지켜야 할 것이구나. 수업이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김영수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노래교실을, 우리를 지켜준 분이 오셨소. 할아버지가 강민정을 가리켰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강민정에게 쏠렸다. 강민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민정 씨는 특별하오. 교실이 조용해졌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따뜻했다. 강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참았다. 감사합니다. 강민정이 작게 말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강민정은 매주 노래교실을 찾았다. 어느새 복지관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어르신들은 강민정을 딸처럼 대했다. 강민정도 어르신들을 편하게 대했다. 그날도 강민정은 복지관에 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로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경비실에서 김철수 경비가 나왔다. 어르신들이 민정 씨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민정 씨 덕분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강민정이 어색하게 웃었다. 근데 민정 씨가 어르신들 지켜주셨다는 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날 휴무였거든요. 제가 있었으면. 강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평화로우면 됐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정말 조용해요. 덕분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복지관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양복 차림이었다. 표정은 딱딱했다. 여기 무료 노래교실 있죠? 남자가 물었다. 김철수가 대답했다. 네,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남자가 시계를 보았다. 지금 6시 반인데 아직 시작 안 했네요. 네,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 오실 겁니다. 남자는 로비를 둘러보았다. 강민정을 힐끔 보았다. 그리고 김철수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관리는 누가 해요? 복지관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계세요? 퇴근하셨을 텐데요. 남자가 혀를 찼다. 내일 다시 와야겠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민원이 들어와서요.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민원이요? 네. 노래교실이 너무 시끄럽다고. 밤늦게까지 한다고. 강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철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구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구청 민원과 직원이었다. 아. 김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여기 노래교실은 소음이 심한 편이 아닌데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확인해야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강민정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남자가 2층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수업 참관해도 되죠? 아, 그건. 김철수가 난처해했다. 어르신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입니다. 남자가 딱 잘라 말했다. 양해 구할 필요 없어요. 강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민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강민정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신데요? 노래교실 수강생입니다.
남자가 강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강생이요? 어르신도 아닌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강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누구든 올 수 있어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으니 확인해야죠. 무슨 민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강민정이 다시 물었다. 남자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소음이요, 소음. 밤늦게까지 시끄럽다고. 몇 시까지 시끄러웠나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민원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강민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민원인이 누구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니까요. 강민정은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남자가 시선을 피했다. 하여튼 오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남자가 계단으로 향했다. 강민정이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남자가 멈춰섰다. 비켜주세요. 공무 집행 방해하지 마시고. 강민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르신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있습니다. 강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르신들은 존중받아야 해요. 남자가 강민정을 노려보았다.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김철수가 당황하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저기, 두 분 다 진정하세요. 그때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요? 김영수 할아버지였다. 복지관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남자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민원 확인하러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무슨 민원이요? 노래교실 소음 민원입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소음? 네. 밤늦게까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가 9시에 끝나는데 그게 늦은 시간이요?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남자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강민정을 보았다. 강민정도 할아버지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확인하시오.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 남자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현명하시네요. 강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남자는 계단을 올라갔다. 강민정과 할아버지가 뒤따랐다. 2층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구청 직원은 교실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구청 직원은 메모를 하고 있었다. 데시벨 측정기도 꺼내들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작게 불렀다. 노래가 끝났다. 박수도 작았다. 어르신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 강민정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한 달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차례 어르신이 노래를 불렀다. 역시 목소리가 작았다. 자신감도 없었다. 구청 직원은 계속 메모를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확인하듯. 수업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구청 직원이 앞으로 나왔다. 잠깐만요. 노래가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금 측정해 보니까
그가 데시벨 측정기를 들어보였다. 소음 기준은 넘지 않네요. 어르신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남자가 말을 이었다. 밤 9시까지 한다는 게 문제죠.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9시가 늦은 시간이요? 주거 지역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복지관이요. 복지관도 주거 지역 안에 있잖아요. 남자가 반박했다.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앞으로는 남자가 말했다. 8시까지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8시? 어르신들이 수군거렸다. 그럼 우리 노래도 제대로 못 불러요. 맞아. 시간이 너무 짧아.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강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원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강민정을 보았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개인정보라고. 그럼 민원 내용이라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밤늦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강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몇 시에 어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민원 접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강민정이 다가갔다. 보여주세요. 그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내부 문서니까요. 강민정은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남자가 시선을 피했다. 하여튼 남자가 말을 돌렸다. 앞으로는 8시까지만 하세요. 그게 합의점입니다. 합의? 강민정이 되물었다. 누가 합의했죠? 제가 지금 합의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의견도 안 들으셨는데요. 남자가 짜증을 냈다. 아니,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민원 처리해야 한다고요. 민원이 정당한지부터 확인하셔야죠. 강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어르신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남자가 강민정을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공무원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강민정이 한 발 다가섰다.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강민정이 계속 말했다. 혹시 민원이 실제로 들어온 게 맞나요?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뭐라고요? 민원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에요. 강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8시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강민정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강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8시까지만 하세요. 그는 교실을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교실은 침묵에 잠겼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할머니. 강민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강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 다들 기운 빠지셨을 거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없이 짐을 챙겼다. 평소의 활기는 사라졌다. 강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어금니를 깨물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정은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어르신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구청이었다. 구청 민원과 강민정은 창구로 갔다. 복지관 노래교실 소음 민원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언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이 없는데요. 강민정의 눈빛이 변했다. 기록이 없다고요? 네. 최근 한 달 내 민원 중에 복지관 관련된 건 없어요. 그럼 어제 나온 사람은 누구죠? 강민정이 물었다. 직원이 당황했다. 어제 저녁에 복지관에 직원이 나왔어요. 민원 확인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직원은 동료에게 물어보았다. 어제 복지관 나간 사람 있어요? 동료도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요? 강민정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어제 그 남자가 준 명함이었다. 이 사람인데요. 직원이 명함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 이름으로 된 직원 없어요. 명함도 우리 형식이 아니고요. 강민정은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로고가 미묘하게 달랐다. 사기네요, 이거. 직원이 말했다. 누가 구청 직원 사칭한 거예요. 강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신고해야겠는데요. 직원이 말했다. 네.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강민정은 구청을 나왔다. 바로 복지관으로 향했다. 경비 김철수를 찾았다. 두 사람은 경비실로 갔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어제 저녁 6시 30분. 남자가 복지관에 들어오는 모습.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강민정은 영상을 자세히 봤다. 남자의 걸음걸이. 강민정이 중얼거렸다. 근데 난 이거요. 영상을 계속 돌렸다. 남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교실에서 나오는 모습. 복지관을 나가는 모습. 강민정은 영상을 멈췄다. 남자가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잡혔다. 강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영상 저장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사칭이에요. 강민정이 말했다. 저 사람 구청 직원 아니에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누군가 보낸 거예요. 어르신들 괴롭히려고. 강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낼 거예요. 강민정은 경비실을 나왔다. 복지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강민정의 직감이 작동했다. 복지관 노래교실 관련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짜증 섞였다. 혹시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침묵. 왜요? 남자가 물었다. 민원이 들어와서요. 확인차 왔습니다. 나 몰라요. 남자가 말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 그렇군요. 강민정이 대답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인터폰을 끊었다.
하지만 강민정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건물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 낯익은 얼굴이었다. 강민정의 눈이 커졌다. 그날 밤 노래교실 문을 막았던 남자. 셋 중 한 명이었다. 남자도 강민정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너. 강민정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정이 물었다. 어르신들이 당신한테 뭘 했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강민정이 말을 이었다. 쫓겨난 게 분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복수 아니야. 그럼 뭐죠? 그냥.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시끄러워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3층에서 복지관 소리 안 들려요. 제가 확인했어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당장. 강민정이 말했다. 복지관에 가서 사과하세요. 뭐? 어르신들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제 온 사람 누군지 말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강민정이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공무원 사칭, 허위 민원, 다 범죄예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과할게. 강민정은 핸드폰을 내렸다. 지금 가시죠. 강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복지관으로 갔다. 복지관 2층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수업 날이 아니었지만 강민정이 긴급히 모임을 요청했다. 강민정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날 밤 노래교실을 막았던 그 남자. 어르신들이 웅성거렸다. 박순자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강민정을 봤다.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제 가짜 구청 직원 보낸 것도 저예요. 어르신들이 숨을 죽였다. 왜 그런 짓을 했소?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쫓겨난 게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무시당했고, 그게 분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교실은 침묵에 잠겼다. 박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나라 위에 살았어요. 이제 늙어서 노래나 부르면서 위로받으려는데 그것조차 빼앗으려 하시나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따뜻했다. 창피한 건 쫓겨난 게 아니오. 어르신들을 괴롭힌 거요. 남자의 어깨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정이 앞으로 나섰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세요. 남자가 강민정을 보았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어제 온 사람, 제 친구예요. 같이 술 먹던 친구. 그 사람한테도 말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세요. 다음엔 없습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르신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교실을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교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강민정을 바라보았다. 민정 씨, 어떻게 알아냈어요? 강민정이 미소 지었다. 발품 팔았죠. 하나하나 확인하고 CCTV도 보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강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소, 민정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그냥 당했을 거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민정 씨 덕분이에요. 강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정 씨. 할머니가 강민정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강민정의 눈가도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당신은 특별하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요. 강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복지관 노래교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어르신들은 9시까지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주 맨 앞자리에 앉았다.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자신감도 넘쳤다. 강민정은 가끔 노래교실을 찾았다.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듣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김영수 할아버지가 강민정에게 물었다. 민정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오? 우리가 당신 가족도 아닌데. 강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퇴역하고 나니까. 강민정이 말을 이었다. 뭘 지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곳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받고 누군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민정이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제가 지킬 것을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복지관 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복지관 불빛은 따뜻하게 빛났다.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민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소중한 웃음소리가 자신의 임무라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어르신들 곁으로. 무료 노래교실에는 그날 이후로 문 앞을 막는 사람은 없었다. 가짜 민원도 없었다. 어르신들은 매주 2번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웃었다. 행복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번 맨 앞자리에 앉았다.
마이크를 가장 먼저 잡았다. 떨림도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그리고 교실 한쪽에는 강민정이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군가의 조용한 개입은 큰 소리보다 오래 남는다. 노래는 끝까지 불러져야 한다. 존엄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교실에서 다시 울려 퍼진 노래는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모두에게 퍼져나갔다. 707특임대 출신 강민정. 그녀는 이제 총을 들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도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싸운다.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의 존엄을 위해.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